여야 대표 회담이 열렸어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뭐 한동훈 대표에게는 대표권이 없다라는 걸 확인해 준 한동훈 대표는 이름만 대표일 대표권이 뿐 없다라는 걸 대표가 확인해 아니다. 준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그래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 똑같은 생각이에요. 일단은 여야 대표 회담이 열렸다는 것은 나름 의미는 있다고 나름 봐요. 11년 만에 열렸는데요. 뭐 11년이든 3년 1개월 예. 만이든 평가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여야 대표가 만나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시작이 반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 여야 대표 회담이 열려서 정치의 복원에 대한 어떤 시동이 걸렸다는 거.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완전하지는 않으나 용산의 그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뭐 좀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예. 말씀한 대로 한동훈 대표는 실권이 없는 여당 대표임이 확인됐죠. 예, 그러니까 가등기 상태다 여전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손 소장님 말씀하신 거 가능한 긍정적으로 보신 거고 저도 그 부분 이제 바래요. 네. 진짜 바램입니다. 근데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두 예. 가지예요. 의료대란 문제하고 최상병 특검이 빠져버렸어요. 예.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무엇보다 한동훈 본인이 꺼냈던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의료대란 문제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용산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다른 대안 있으면 내놔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국민들은 지금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예, 있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예. 얘기했는데 이게 대통령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만약에 극복해 나갈 의지가 있었다라면 어제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였어요. 본인이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낼 확실하게 수 있는 드러낼 수도 자리였죠. 있고 이재명 대표하고 협력해서 뭔가 안을 내면 그렇죠. 사실 국회에서 안을 내면 지금 대통령실이라고 해도 또 거부권 행사할 거에 행사할 수도 있지만 예. 어쨌든 그 모양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대통령실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압박할 있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걸 포기했어요. 그 자리를 11년 만에 열린 그 소중한 자리에 나와가지고 기껏 모두 바르는 산단 소리가 저기 사법 판단 나오면 받아들이세요. 이런 얘기 나가 그러니까요. 끝났어요. 그럼 뭘 기대해요?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 저는 별로 기대하지는 않았거든요. 뭐 그쵸. 애초에 기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가 원빈도 아니고 예. 오늘만 산다도 아니고 그 정도 배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용산의 그늘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의 회담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가지고 놀았다. 따지고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거의 얼르고 달래고 본인 할 말 다 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그 최상병 특검법도 우리가 다 그러면은 다 주도권을 그러니까 받아줄 수 주도권을 있다. 어제 다 가져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는 어제 보여줬던 건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 현금 살포라고 했잖아요. 이거 용산 의견하고 똑같아요. 그다음에 의료 개혁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대차게 들이받다가 또 한 발 물러섰어요. 세 번째 얘기하면 최혜병 특검 본인 공수처 수사 없이 본인들이 주도한다고 했잖아요. 법안도 발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용산 눈치 보느라고 한 발짝도 못 나갔고 예. 본인의 의지는 있으나 능력이 없음을 고백했어요. 당내의 절차를 봐야 된다. 용산의 눈치도 봐야 된다. 결국에는 뭐 하나 세 가지 다 용산을 벗어나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있었으나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대표회담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재명 대표는 그냥 하나의 계단으로 삼아서 예. 먹사니즘 안에 네. 한동훈 대표를 끌고 들어왔다. 가둬버렸다. 네, 그래서 그래 그 보입니다. 조목조목 반박했죠. 25만 원 지원법도 이거는 현금 살포가 아니라 소비성 현금 쿠폰이다라고 짚었고 최상병 특검법도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맞춰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페이스를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쥐고 흔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그러면 좀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성과라기보다는 답답하지만 이 과정을 풀어나가는 길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한동훈 대표가 어차피 뭐 실권이 지금도 없어 예. 보이고 앞으로도 달라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국민의힘 쪽과 대화를 하더라도 이런 식의 어떤 결론을 못 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사실 국민들에게도 보여줘야 하거든요. 예. 국민들 앞에서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보여주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최혜병 특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거 지금 제3자 특검 추천 받겠다. 그다음에 그쪽에서 무슨 증거 조작 조작 의혹. 가지고 네. 그것도 받겠다. 그 외에 다른 것도 받겠습니다. 하시죠. 아니 그냥 다 하세요. 네. 원하는 대로 다 들어드릴게요. 그것조차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더 이상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 근데
이건 성과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성과 아닌 성과인 게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다 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고,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돼야 되냐? 결국에 이제 대통령실과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 한동훈 대표도 아까 제가 모두 발언 때의 한동훈 대표의 그 했던 태도, 뭐 판결이 있으면 그대로 존중하라는 얘기도. 그냥 제가 그냥 뭐 한동훈 대표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꺼낸 얘기가 아니라 한 대표로서는 나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그거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어차피 본인이 나와서 의제로서 이제 의제 조율이 안 됐지만 뭐 국민의힘 원내를 설득하거나 이런 일도 못했었고 영산과 용산의 뜻을 거슬러가는 일도 나는 할 수 없고 그러면 지지층 입장에서 한동훈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야라고 했었을 때 나 가서 이재명 이렇게 까고 왔다 받아들이라고 했다. 이거밖에는 짜낼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게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본인이 정책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를 풀어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만 여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겨우 생각이 냈던 게 저는 모두 발언에서의 그 인신공격서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의료개혁 부분들이 이번 현안에서 가장 아쉬운 결과를 보여줬다라고 보면 돼요. 여야 대표회담에서 의료개혁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료 붕괴에 대한 대안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합의를 했었으면. 근데 그 합의가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잖아요. 결국엔 한동훈 대표의 의지였어요. 근데 애시당초 국민의힘이 참 희한한 게 아니 용산하고 각을 세웠으면 확실하게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 의료개혁 관련해서는 빼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용산 눈치를 엄청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제에 정식적으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 어떤 의료에 대한 어떤 좀 질서정연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뭐 정도로 여야가 합의는 했으나 강력하게 요구하든지 아니면 어떤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정부와 빠따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압박용 카드를 좀 생각해내지 못한 부분들은 굉장히 아쉽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의조 교육부 총리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겁니다. 연찬회에서 있었던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연찬회에 있었던 사실을 알린 거예요, 외부로.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인들 지역구 가면 미치겠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 만나면 민원 들어오겠죠. 그 얘기 안 하겠어요. 뭐 하고 있는 거냐. 근데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면 비겁한 거냐? 일정 부분 비겁한 부분도 있죠. 대통령실에 이 부분 가지고 얘기 못 하고 똘똘 뭉쳐서 가지고 뭔가 행동으로 나서야 되는데 못 하고 있죠. 그 뭘 못 하고 있냐면 하려면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들이받더라도 누군가가 중심이 돼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당대표 뽑아놨는데 이거를 수용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슈는 사실 굉장히 좋은 카드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최상병 특검은 안 좋을 수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야권에서도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의 상당수 많은 분들이 보기에도 뭔가 대통령과 연결된 의혹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직접적으로 걸고 뭐랄까 항의를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의료 대란은 다른 분야거든요. 고집 좀 꺾으십시오라는 얘기 해야 되는데 하려면 나서줘야 되는 게 대표인데 대표부터가 이게 뭐 안 되니 국민의힘 의원들 개개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뭉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1시 반경부터 보도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어제 회담에서 공개 못하는 대화와 공감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가졌던 여야 대표 회담에서 그 실무자들이 공동 발표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운 사이 약 38분간 독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자리에서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을까? 일단은 뭐 추측이 지금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표는 매우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들이 오갔던 자리였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나누는 얘기도 추측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을까요? 저는 제가 봐서는 조금 쉬운 말로 윤석열 대통령 지금 하는 거 뒷담화는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야 대표 간에 말하자면 국회 정상화 부분에서 비판하는 대통령, 개원식에 불참하는 87년 정치민주화에 아예 뭐 속 좁은 옹졸한 모습을 보이는 대통령, 그다음에 그동안 국민의힘의 여당을 사실상 총재 권한식으로 용산에서 마음대로 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노련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조금 이렇게 쥐락펴락하면서 좀 가려운 곳을 그려주면서 예. 민생으로 가자. 결국에는 우리 그만 싸우고 우리가 민생을 통해서 바꿔가야지 윤석열 정부에는 기대할 게 없다라고 하면서 좀 고도의 어떤 그런 좀 뭐라 회유는 아니어도 예. 이 끌고 들어오는 공감대를 끌고 와서 뭔가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는 입법부를 만들어가는 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 정도로 그런 추측할 수 추측이 있다. 돼요. 예. 저는 그래서 그게 이재명 대표의 어제 가장 큰 성과였다라고 봅니다. 독대의 자리가요? 예, 왜냐하면 그 안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는 몰라요.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그런 것도 있었을 거라고 추측도 하고 기대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용산에서 보기에 둘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40분이나 둘이 얘기를 했어? 독대를 했어? 이재명이 보통이 아닌데? 한동훈 정치 잘 모르는데 이게 좀 저기서 무슨 얘기를 이게 한번 사람이 의심의 눈을 가지고 그렇죠. 세 명이인데 나만 빼고 뭔가 둘이서 뭔가를 얘기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처럼 의심도 많고 사실 본인이 남 믿기 힘들어하는 그런 예. 캐릭터 자기 그렇게까지 검사 생활 내내 가까이 했던 사람들도 네. 자기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물러나게 만드는 사람인데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도 지금도 아직 그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아직까지는 안 풀린 것처럼 보이는 뭐 특별히 풀린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만들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를 갖게 만들었다. 지금 서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둘이 뭔가를 좀 할 수도 있겠네. 예.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치명적인 것이거든요. 여야 대표가 둘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지금 오늘 밤부터 잠 못 주실 거예요. 술 없으면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뭐 요즘 술 좀 자제한다고 하시는데 또 드시지 않을까?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사우나가 있을지도 모르죠. 일단 순서가 술이 있어야 사우나를 가죠. 그러면은 오히려 한동훈 대표는 이걸 계기로 해서 뭐 정례화까지는 아니지만 자주 만나기로 합의는 했다 이런 식의 워딩은 나오던데 이걸 계기로 해서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몸값을 올릴 수는 있겠네요. 국민들에게. 지금 현재는 여야 대표 간의 공통사는요 민생으로 나아가서 나쁠 게 없어요. 성과를 내야 돼요. 예. 왜냐면은 지금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결국에는 보궐선거. 보궐은 뭐 그렇게 크게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 것 예. 같아요. 어차피 반반이 여야 동수 간에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가 뒤집히지 않는 이상 평가는 그렇고 저는 지방선거에서 결국엔 평가를 받는 것인데 중도회원 확장을 통해서 본인의 지지 기반 자체에 어떤 변화를 줘야 돼요. 지금은 진보 보수 부분들이 양극단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외연 확장 부분들이 다 똑같은 어떤 공통 이익이 되는 것이고 특히나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도로 나가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당내에 보수층이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당내의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을 장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 여론 쪽을 쭉 빨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민생의 성과를 몇 번 내고 나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모습들이 용산의 모습과는 대척점이 되면서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렇게 차츰 넘어올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저는 그런 계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전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전략 플러스 전략이기도 하고 유일한 살 길이죠. 한동훈 대표로서는 그리고 그 살 길이 결국에는 엄청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용산의 지금 어떤 자세, 태도는 협치는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가 협치잖아요. 오늘 국회에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그건 진짜 얼마만큼이나 윤석열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얼마만큼이나 좁고 얼마만큼이나 자기 중심적이고 쪼잔하다. 얼마만큼이나 나랑 쌀 중에 제일 작은 쌀이 무슨 쌀이에요? 좁쌀요? 좁쌀인가? 그거보다 더 작은 쌀이 없나? 더 작으면 쌀급에도 많은 웃기겠죠. 그런 인물 캐릭터로서 그리고 또 아까 거기에 더해서 거기 검찰식 사고 방식. 네. 상대에 대해서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저건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지금 최근까지 가장 뜨겁게 벌어졌던 게 방통위를 통해서 언론 장악하려는 그런 모습들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서 딱 멈춰버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제 많게 지적이 됐던 김문수 장관 임명했잖아요. 해버리죠. 그 누구나 다 예측 가능했죠. 독립기념관장 네. 임명했잖아요. 예. 한치의 양보 내지는 타협도 없었어요. 국회까지 안 와요. 개원식도. 오늘 김용현 예. 인사청문회 있었죠. 인사청문회인데도 예. 김영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반대가 많습니까? 할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 대화를 정례화하겠다? 그러니까 한동훈으로서는 살 길이고 예. 용산으로서는 죽일 길이에요. 그렇죠. 그게 맞붙을 수밖에 없어요. 예. 뭐 물론 정례화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자주 만나겠다라고 뭐, 얘기한 예. 것조차도 압박일 수 있다. 둘이 안 그래도 지금 둘이 40분 동안 저것들이 예.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자주 봐? 보통 집안에서 자리를 못 잡으면 겉돌거든요. 예. 한동훈 대표는 지금 집안이 심란해요. 예. 들어가면은 내 편도 없고 지금 누워 있어도 편하지 않고 내가 뭐 어디 가서 쉬어야 되나 내 얘기를 할 때도 없고 좀 뭔가 눈치 보는 듯한 내 집인데 내 집이 아닌 듯한 상황이면 그건 겉돌아요. 예. 겉돌아야 본인이 사는 거거든.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가장 큰 출구는 야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밖에 없어요. 오히려. 여기하고의 여러 가지의 협치 모델을 만들고 여기서 뭐 어떤 대화나 여러 가지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면서 여기서 그림을 만들어야지 용산하고 엮이는 순간 본인은 숨도 못 쉬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본인이 아무리 63%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잠깐입니다. 예. 그거 63%다 잊어먹기 마련이고요. 당내 헤게모니 싸움에서 어떻게 장악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 능력 가지고는 제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결단이라든지 배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한동훈은 원빈이 아니라고. 아니, 근데 아무래도 원외 대표니까 또 한계도 명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재보궐 선거라도 출마해야 하나라고 봤더니 공천은 시도당에서 한다고 딱 그냥 선을 긋고 그러면 이제 등판을 못 한다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냥 계속 원외 대표로 머물러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한동훈 본인이 지난 총선에서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대표되고 보였던 모습은 어디 지역구 같은 데서 내가 출마해서 당선된다는 건 내 격에 안 맞는다는 스타일이에요. 또 그렇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워낙 이렇게 네. 스스로를 꽃길만 이렇게 걸어왔던 분이기 그런 때문에. 분이잖아요. 어디 그리고 대표가 갑작스럽게 대표를 그 전에 선거에 당선돼서 대표로 가는 것과 이미 대표인데 또 어디로 내려간다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지금 서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겉돌지 않는가를 판가름은 이미 난 것 같아요. 한 달이 넘어서 한 달 반 한 가까이 달 넘었죠. 돼가고 있죠. 예, 한 달 넘었죠. 네. 한 달 반. 근데 그 사이에 원내에서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대표 옆에 이렇게 붙는 분들이 안 보여요. 여의도 의원들 또 냉정하잖아요. 눈치도 얼마나 빠르고 줄 잘 서시잖아요. 예. 이게 줄을 저기 계속해서 같이 사진 찍히는 게 별로 좋은 것 도움이 같지 안 안 되네. 되네. 아니 지금 뭐 최근에 뉴스에서 한동훈 대표랑 누구 가까이 있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뭐 성명 내는데 뭐 성명이라도 뭐 발언내는데 지지하고 막 이런 거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